네, 안녕하세요.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컴퓨터학과 민재원입니다. 일단 발표를 앞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좋은 소식은 이제 앞에 발표에 DDPM 논문을 했었는데, 제가 DDPM 논문을 읽어봤을 때 발표할 만한 게 사실 DDPM은 발표할 게 수십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상하고 제 발표 자료에는 수십 관련된 건 전부 뺐습니다. 박수. 네, 이제 나쁜 소식은 어쨌거나 저도 디퓨전이라는 거. 그래서 발표할 주제는 스테이블 디퓨전인데 NLP를 하시는 분들이나 CV를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많이 아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게 이 논문이 있거든요. 제목은 저기 좀 잘렸는데 저런 논문이에요. 저기 제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썼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건 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구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학습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저도 이해를 못했고 제가 그거를 하면은 이제 막 설명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그 설명하면 종강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참고 그냥 간단히 구조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 이미지 생성을 어떻게 해내는지를 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는데요. 저희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피카소를 좀비처럼 그려달라 해가지고 피카소 화체로 화체가 화풍? 글씨체랑 섞였나봐요. 화풍으로 피카소 화풍으로 좀비를 그려가지고 정말 피카소가 그린 것 같죠? 피카소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되게 해상도가 높아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걸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하기에 앞서 그냥 간단하게 생성 모델의 계보를 잠깐 볼 건데요. 겐이라고 이제 가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를 비교해서 진짜 이미지를 더 잘 생성하도록 만든 모델이 겐이고요. 이제 VAE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진 생성 모델. 그다음에 플로우 베이스 모델도 인코딩의 역과정을 그냥 그대로 갖다 박아가지고 만들어낸 생성 모델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해드렸던 디퓨전 모델이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 혹은 그냥 생성 모델들인데 그럼 디퓨전 모델에 대해 잠깐 다시 좀 리캡을 할까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딱 저거예요. 그냥 저거인데 뭐냐면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추가해가지고 완전한 아예 이미지가 뭔지도 모르는 노이즈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래 이미지부터 저 노이즈를 만들어낸 과정은 제가 혹은 모델이 직접 노이즈를 추가했으니까 어떤 노이즈를 추가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다시피 저 빨간색 저 역으로 가는 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베이즈 정리를 그 확률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왼쪽으로 가는 과정을 알아도 오른쪽으로 가는 건 직접적으로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제안했던 방법은 저 위에 P 세타를 학습시키면 저 P 세타가 아까 했던 수학적 접근들 엄청난 많은 수학적 지식들을 갖다 쓰면 저 위에 P 세타라는 과정이 좀 저 빨간색이랑 비슷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나면 저렇게 좋은 생성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까지는 알겠는데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여기 이미지 실제로 저 이미지는 해상도가 그렇게 높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김성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도 몇 분이나 걸리는데 학습은 또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인퍼런스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러한 단점을 좀 극복하고자 했어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안 그래도 저해상도 이미지도 막 몇 분씩 걸리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도입을 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저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 아까 이미지를 그대로 노이즈를 추가해가면
이미지의 해상도만큼의 뭐 1024 곱하기 1024면 그 1024의 제곱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 다 노이즈 추가하고 그거 막 학습시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1024 곱하기 1024를 인코더 모델에 태워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낼 거예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보내면 그만큼 크기가 작아지니까 좀 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뭐지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딱 저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 게 보통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코더를 하면은 말 그대로 제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인코딩이 돼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하나의 벡터 공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면 그 벡터 공간 내에서는 좀 더 적은 차원으로 그 데이터를 표현해내 가지고 어떤 컴퓨테이션적인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린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서 말한 겐들은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기존의 생성 모델 같은 경우들은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한 픽셀당 쓸데없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한 데이터당 쓸데없는 데이터 그 피처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선글라스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사실 저 선글라스 낀 남자 얼굴만 보지 저 옆에 있는 배경은 안 보잖아요. 근데 기존의 겐 모델들은 저런 것까지 신경 쓰느라 쓸데없이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저 왼쪽에 LDM, 여기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의미하는데 LDM들은 한 데이터당 정보를 필요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스토션이라는 게 왜곡된 부분인데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은 왜곡을 많이 때려가지고 쓸데없이 생성할 때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컴퓨테이션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아키텍처 구조는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머리 깨질 것 같았는데 일단 먼저 저 왼쪽 위에 인코딩 과정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인코딩 과정이에요. 인코더에 태워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낸 저 Z를 원래는 이미지 가지고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면 여기서는 인코딩을 해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낸 저 Z 벡터를 가지고 디퓨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퓨전을 진행해서 완전 노이즈된 ZT가 나오면 저걸 가지고 디노이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만한데 여기서 이 이 논문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잘 도입했던 게 뭐냐면 저 디코딩 과정인데 여기 요 ZT에서 디노이징 아까 노이즈를 해제하는 과정 한 스텝이라 보면 여기로 갈 때 이 과정을 좀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좀 더 잘 되게끔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을 잘 되게라고 했는데 저거 설명하려면 또 한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디노이징을 여러 과정을 추가해서 잘 되게끔 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컨디셔닝이란 걸 넣어가지고 멀티모달로 작동하게끔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예시로 시메틱 맥,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레프레젠테이션스고요. 이미지 같은 제가 원하는 도메인의 데이터를 넣으면 걔가 또 벡터로 변환돼서 디노이징하는 과정에서 저희 트랜스포머 다들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에 얘기를 드리면 트랜스포머 구조를 아예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스터디 때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트랜스포머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저 컨디셔닝이라는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계산을 하잖아요. 어텐션 계산할 때 쿼리로 들어가는 게 저 컨디셔닝 벡터들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제너레이팅을 그러니까 디노이징을 하는 거예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퓨전은 이미지라는 가정하에 노이즈를 제거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컨디셔닝 벡터를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디노이징을 좀 더 하는 거죠. 그냥 디노이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는 이제 자세한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시면 저기 가운데 디노이징 유넷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유넷이란 게 뭐냐면 결국 똑같은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갖고 있는 다른 논문에서 온 모델인데,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냥 디코딩을 하면 여기 가운데 요 최종적으로 인코딩된 요 벡터를 그냥 디코딩하면은 손실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인코딩 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애들을 디코딩 과정에서도 갖다 쓰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저렇게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것들을 버리지 말고 디코딩하는 데 갖다 쓰자가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내가 이 완전한 노이즈된 아까 ZT였죠. 그 벡터를 그냥 디노이징하는 게 아니라 유넷 구조를 이용해서 디노이징을 할 건데, 그 과정은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머리 깨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했던 ZT 완전히 노이즈된 벡터고요. 여기가 아까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하면 이제 텍스트니까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인코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 ZT 완전히 노이즈된 벡터를 레전에서 태워서 또 원하는 키 밸류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쿼리를 넣어가지고 어텐션 계산한 걸 돌리고 돌릴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아까 유넷 구조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때 여기서 쓴 어텐션 스코어를 버리지 말고 다음 어텐션 계산 맨 나중에 디코딩 할 때도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 키쿼리 그다음 밸류가 뭔지 설명해 달라고? 그건 뭐 어떤 게 키가 되고 어떤 게 쿼리가 그러니까 이게 키 밸류가 되고요. 이게 쿼리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노이즈되는, 이제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 노이즈를 제거해 나갈 거잖아요. 제거해 나갈 때 어텐션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구조의 어텐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노이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표정이 다 안 좋으시네. 네. 그 과정에서 트랜스포머랑 유넷의 구조가 그거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유넷이 원래 레즈넷 기반. 근데 제가 코드도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다 레즈넷 백본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디노이징 유넷이라고 그래요. 지금 초록색 박스 부분 있잖아요. 예. 작은 박스. 그 네. 부분이 그 뒤쪽 페이지에 예. 노이즈 프로스펙트 베이스 텍스트 컨디션 여기를 이게 ZT-1인 거예요. 이게 한 스텝이에요. 한 스텝, 이게 이제 아마 여기 더 이제 잘린 건데 너무 다 쓰기 그러니까 이게 ZT-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애가 나온다. 질문 하나만. 네. 아까 모델 스트럭처 보면 예. 지금 저 맨 위에 있는 엡실론 인코더나 저 아래에 있는 타우 이거요. 저거랑 저 안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는 별개군요. 아예 별개예요. 그러면 인코딩을 결국에 두 번 하고 디코딩도 두 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인코딩 디코딩은 결국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한 디코딩인 거고, 여기 안에 있는 인코딩 디코딩은 다음 노이징, 그러니까 디노이징을 한 샘플을 예측하기 위한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넷 구조를 쓰기 위해 인코딩 디코딩을 했다고 봐도 되고,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제가 논문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논문 쓴 사람이 저 구조를 했더니 디노이징이 잘 되더라 해가지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저 디노이징 유닛 구조에서 차원이 그림에서는 줄었다가 느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도 그렇게 연산이 되나요? 제가 코드를 찾아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코딩을 태워서 줄여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네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저도 설명드리면서 참 뭐라 말할지 애매하지만 사실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적힌 저 노이즈를 하는 과정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디퓨전이랑. 근데 이 논문이 왜 주목을 받게 되냐면 저 디노이징 하는 과정 혹은 디코딩 하는 과정에서 저런 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구조 혹은 복잡한 구조를 써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냈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구조적, 그러니까 스트럭처란 논문이다라고 해요. 모델들의 스트럭처란 부분을 잘 조합해가지고 뭐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모델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스트럭처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잘 나오는 어떻게 하면 잘 나올지를 잘 고민한 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넘어가 버리고 어쨌든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아까 디노이징하는 한 스텝 그냥 원래 아까 발표했던 DDPM을 보면 한 스텝을 갈 때 별 다른 과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뭐 디노이징 유넷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디노이징 과정을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디노이징 될까? 아까 말했던 수학적 기법들을 기반으로 하는 저 디노이징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멀티모달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얘가 뭘 할 수 있냐? 인데 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까 말했던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형태일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그 텍스트들이 여기서 컨디셔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컨디셔닝들이 계산이 돼가지고 이 컨디셔닝들에 맞는 방향으로 디노이징이 되게끔. 그리고 또 저는 몰랐던 건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바운딩 박스를 설정해주면 저 안에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대요. 그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멀티모달로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닌가. 어쨌든 그 공부 좀 딥러닝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면 다 들어본 논문이 된 거죠. 네. 이거는 그 텍스트 인코더가 따로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텍스트 인코더로 클립을 썼다고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멘틱 맵을 주면 이 시멘틱 맵에 해당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요 시멘틱 맵을 아까 말해줬던 컨디셔닝에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는 자막까지 넣어놨는데 여기서 256 곱하기 256으로 트레인을 했어도 512 곱하기 1024라는 훨씬 큰 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DDPM이 못하는 거예요. 저해상도 가지고 고해상도 못 만들고 인퍼런스 타임도 너무 길고 그런 단점들을 극복한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인페인팅이라는 태스크인데요. 어떤 이미지에서 뭐 포토샵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 지워줘 저 사람 지워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실제로는 저렇게 사람을 지우진 않겠지만 내가 저 사람이 없는 아주 온전한 배경이 보고 싶은데 사람이 끼어 있어서 저 사람을 이렇게 표시해줘가지고 여기를 채워줘 하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보시다시피 여기를 이렇게 제가 뭐 마스킹을 했다고 쳐볼까요? 마스킹을 해놓으면 이 부분을 저렇게 알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놀랐던 게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잘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요 철사 모양을 잘 이해해가지고 보면은 명암이나 색깔도 되게 잘 넣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논문에서도 말하기 제일 잘 나온 거 2장을 넣어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세 줄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기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 적은 비용, 더 자원으로도 더 좋은 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유넷 구조나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기 보면 그 원래 같으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인코딩을 훨씬 더 빡세게 해가지고 원래 이미지를 좀 빡세게 압축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걸 여기서 쓴 여기서 쓴 구조들이 그런 걸 좀 더 안 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게 했다랑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모달로 기능하게끔 했다를 세 가지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웃겼던 게 자기네들의 논문에 컨트리뷰션을 자기네들이 직접 적어놨어요. 우리 논문에 이런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5가지나 적어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죠? 아 그래? 그럼 그냥 나중에 공지하는 걸로 하자. 아니면 그냥 이름 나중에 공지할게.